그런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결국에 하향 조정폭을 결정하는 거는 경기가 얼마나 딥하게 훼손이 되느냐 아니면 마일드한 리세션에 끝나느냐, 네. 그치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 조건들은 사실 딥한 리세션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내에서 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암울한 시장 돌파구를 찾는데요.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담당이신 이재선 의원님 만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희망 섞인 건 지금 뭐 다 죽을 것 같아도 바뀌어요, 시각이. 그러니까 연준도 사실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올 뿐만 하더라도 물가 왜 이렇게 오라. 그거 일시적인 거거든. 그랬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뭐 돈 풀고 금리 내리던 게 몇십 년 전이 아니라니까요. 불과 얼마 전인데 이렇게 막 올리니까 또 조금만 안 좋으면 뭐 엄청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들 항상 기회도 노려야 되는데 당장 지금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연말장이 좀 있을라나 이럴 정도로 상당히 위축돼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 봐야 될 중요한 변수나 지표는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일단 최우선 지표는 아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네. 코어 CPI가 일단 네, 중요하다라는 게 좋습니다. 최우선 지표고요. 만약에 지표가 좀 꺾이고 연준이 좀 도비시하게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한다 이러면 비둘기적으로 이윤물 금리가 가면, 먼저 꺾이겠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봐야 될 지표는 뭐냐라고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긴축 경로가 가파르게 올라갔던 구간 내에서는 후행적으로 고용 지표라든지 소비 지표가 악화가 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제 시장이 또 한 차례 우려하는 거는 그러면 리세션의 기울기 정도가 굉장히 더 딥해지지 않을 거냐라는 걸 아마 우려를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를 그 다음 지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다행스럽게 이제 뭐 아이러니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강달러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에 따라서 소비자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이제 여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롯이 그냥 지금 좀 미국만 좋은 경기인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소비가 나쁘지만은 않아요. 또 그러면 이건 또 이제 미국의 경착륙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연준이 확인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CPI가 빠르게 잡히는 거를 확인을 한 뒤에는 오히려 그 긴축에 대한 경로를 빠르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 강달러 부작용으로 미국은 좋지만 유럽이라든지 신흥국 쪽에서 그 경제에 좀 크러쉬가 나게 된다면은 이를 우려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 시점을 또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도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휘발유 가격을 좀 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워낙 이제 자동차로 소비를 하는 그 측면이 많은 국가다 보니까 네. 휘발유 가격이 이제 한정된 소비 내에서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느냐를 측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행 지표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다행인 게 사실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유가가 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차 낮아지고 있는 국면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당장 조금 안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중요 지표 중에 하나로 보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조금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준이 긴축 경로를 빠르게 선회를 한 뒤에 고용 지표가 이 지금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것도 사실 후행적으로 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바로 고용 해고를 하진 않잖아요. 점진적으로 이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해고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금리가 정점을 찍을 때 후에 통상적으로 보자면 한 4개월 뒤에 정점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가장 악화된 수준을 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10년물이 고점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이번 주에 고점을 찍었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연말기에 가서는 고용지표도 악화된 수준이 이 수준이 정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은 증시는 이제 위기 국면에서 고용지표랑 반비례하는 흐름을 보였었어요.
01년도 때도 그렇고 08년도 때도 그렇고 유가 파동 당시도 그렇고 고용 지표가 정점을 형성할 때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예상한 시나리오 전제 조건으로 부합을 하게 된다면은 늦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사실 증시 측면에서는 기회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인플레는 지금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가 지금 막 치솟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정이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고점 부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게 기업들의 이익의 훼손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실 시장은 충격이 있을 거거든요. 맞죠. 미국도 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강달러도 마찬가지. 강달러가 미국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익 측면에서의 어떤 2차 시역이 올 거라는 얘기는 그런 거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심리적인 밸류 조정. 2차는 이제 이익의 조정이 오면 주가는 세게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죠. 뭐 레이 달리오도 그렇고 20%더 빠진다. 뭐 네. 그런 비관적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익을 결국에 하향 조정폭을 결정하는 거는 경기가 얼마나 딥하게 훼손이 되느냐 아니면 마일드한 리세션에 끝나느냐, 네. 그치느냐가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제 조건들은 사실 딥한 리세션까지 이어지지 않게끔 만드는 약간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미국 내에서 소비가 좋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뿐만 아니고 글로벌리에서도 소비가 좋을 좋죠. 가능성이 예. 높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이제 미국이랑 중국을 저희가 봐야 되잖아요. 워낙 GDP 규모가 큰 두 그쵸. 국가다 보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뒤늦게 지금 부양 정책에 대해서 스포트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시진핑이 당대회가 지금 10월 21일 날 열리는데 지금 중국의 GDP 컨센서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뭐 일각에서는 3%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네. 굉장히 우세해요. 아무래도 이제 연초부터 중국은 다른 나라 대비해서 봉쇄령을 풀었다 놨다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출을 아무리 늘리고 뭐 부동산이 뭐 가격이 올라도 소비가 그렇게까지는 뭐 오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소비가 이제 뒷받침이 돼줘야지만 중국도 지금 신흥국에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이제 나아가는 길을 도모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다른 나라 대비해서 지금 부양정책을 상대적으로 또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연말기에 가서는 사실 인프라라든지 소비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세게 쓸 네. 가능성이 있다. 당대회 끝나면 변화가 있겠죠.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국증권TV가 ES 플래닛과 함께 하루 만에 매매 기술을 배우는 I'm 트레이더 입문과정 강좌를 개설합니다.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 하루 동안 여의도 백상빌딩 스마트 실습센터에서 열립니다. 참가자에게는 아임차트 3개월 이용권과 교재, 중식을 제공하고요. 강사와의 자유로운 대화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전 한 가지, 한국증권TV에서 안내를 받았다고 말씀하시면 참가비의 10%를 할인해 드립니다. 신청은 아임차트 홈페이지나 전화 1611-3165로 하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5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좌가 여러분을 성공 투자로 이끌어 드립니다. 10월 16일에 뵙겠습니다.